네,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부동산 규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주택 가격을 잡기가 이제 벅차 보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초강력 규제가 더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제면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형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세금 때문에 기형적인 집이 만들어진 서양의 주택들 모습을 보면은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주택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어이없었던 주택 세금들인데요. 벽난로세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2세가 있었는데 전쟁 자금을 조달을 위해서 난로당 2실링의 난로세를 거뒀습니다. 집이 클수록 난방을 위해 난로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부자세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게 난로를 크게 만들어서 화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난해도 또 난로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됐기 때문에 이게 부자세다? 라는 말은 좀 아닌 거죠. 가난해도 부자여도 결국은 다 같이 내는 세금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로를 확인하려면 공무원이 집을 확인하러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불편함이 많아서 1662년에 시작된 난로세는 1688년에 폐지가 됩니다. 20년간 지속됐던 세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문세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창문세가 뭐냐면 원래 프랑스 필립 4세가 시도했다가 폐지된 정책인데, 이 영국 윌리엄 3세가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활시킨 정책입니다. 그래서 창문세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영국 버전, 프랑스 버전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영국은 1600년대 유리가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집에 창문이 있다라는 거는 부유한 귀족들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집이 클수록 유리창도 많지 않겠냐, 그러니까 유리창의 개수대로 세금을 부여하자, 이게 부자세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창문이 6개까지는 면세, 7개에서 9개는 2실링, 10개에서 19개까지는 4실링의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러자 영국인들은 어떻게 했냐? 세금 내기 싫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없애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물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창문을 아예 안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6개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집주인이 사는 층은 창문을 달고 세입자가 사는 층은 창문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세금을 적게 내면서도 월세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지금 사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조금 양심적인 집주인이었는데, 3층은 주인이 사니까 창문 4개, 그리고 2층에 창문 하나, 1층에 창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입자들이 굉장히 빛이 안 들어오는 집에 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빛이 안 들어오면요 당연히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면 질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난했는데 질병까지 앓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당시에 막 쥐나 이런 것들도 많았던 거고 벌레도 많았던 시절이었을 건데, 그랬을 때 굉장히 그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세를 거두려고 했다가 이 부자들이 잔머리를 쓰면서 기형적인 형태가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누가 받느냐? 고스란히 서민들이 다시 받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창문 없는 숙소에서 한번 살아본 적이 있었어요. 일주일 정도 살아서 한 두 군데서 살아봤었는데, 그 사이판에서 한번 살아보고 저쪽이 어디야,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살아봤었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이게 창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프랑스 버전 알아볼게요. 영국의 창문세는 150년간 유지가 됐고요. 프랑스도 영국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다시 창문세를 부활시킵니다. 프랑스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했냐면 창문에 폭으로 세금을 매겼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프랑스 건물 같은 경우는 창문의 폭은 좁은데 창문이 길어요. 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창문세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어떻게 있느냐? 세금 규제 때문에 아파트가 49층 이하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다가구가 뭐 4층 이하로 방의 개수 19개로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말하는 아주 좁은 닭장 같은 원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신도시에 있는 일반 주택들 보면은 규제가 있어요. 뭐 1가구 3주택, 1가구 2주택, 1가구 1주택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게 만들거나 합니다. 그냥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요. 그런 거 외에도 다른 부자세가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거 네덜란드 건데요. 네덜란드가 우리나라 좀 비슷해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한 사람이 많은 땅을 소유하는 거를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부여했는데, 커튼 길이에 따라서 커튼세를 물려요. 그리고 계단 층수에 따라서 계단세를 물려요. 그리고 건물 폭에 따라서 건물세를 거둡니다.
뭐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아있는 모양은 뭐냐면 건물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창문도 좁고 건물끼리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건물과 건물 안에 통이 없어요. 그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일제식 건물이 남아있는 곳 보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것처럼 네덜란드 모양이 그런 모양인데요. 우리는 뭐 아름답다라고 말하지만 그냥 되게 뭔가 그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세금이 뭐가 있었냐면 그 이후에도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막 나왔는데 1784년부터 영국 먼저 보면은 남자들에게 모자에다도 세금을 매겨요. 신사는 모자를 쓰니까 모자를 안 쓴다는 건 신사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모자를 쓰게 되니까 거기에 세금을 물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모자 가격에 따라 3펜스에서 2실링까지 세금이 나오는데 그러자 모자가 아니라 그냥 뭐냐면 그냥 머리에 그냥 얹는 거예요. 모자 같은 거 이상한 거 얹습니다. 비슷한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다시 정부는 다시 규정을 하죠. 모자란 아무 어떤 거든지 간에 머리에만 쓰면 모자야.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바꿉니다. 그렇게 세금을 또 걷어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1811년에 폐지가 됩니다. 러시아에선 또 뭐가 있었냐면 수염세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발령처럼 머리 자른 적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표트르 대자가 개혁을 하면서 이 모든 러시아 남성에게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의외로 반발이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빠져나갈 국리를 만들어줬냐면 수염세를 부과하면서 돈이 있는 애들은 자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허용을 해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있었는데 1791년에 술은 건강을 해친다 이러면서 위스키에다가 25%의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당시에 위스키를 먹던 게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었어요. 서부의 농민들이 주로 위스키를 마셨는데 그러니까 반발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의 규제들을 좀 보면은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보니까 취득세가 더 증가했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올라갔고, 단기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7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하면은 취득세는 최대 13.2%, 양도소득세는 77%로 합치면 이제 뭐냐면 사고 팔면은 90%가 날아가는 거예요. 즉, 집을 사고 팔아서 남는 돈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영향을 주냐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세금 손실이 나기 때문에 집을 팔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증여나 상속을 해주는 문화로 바뀌지 않을까. 그냥 좋은 집을 사면 안 파는 거예요. 그냥 가문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선호하는 주택은 또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뭐 전세나 월세는 나갈 수 있겠지만 이 집이 매매가 되지 않을 거다라 보는 거고, 결국 이게 좀 낡아지다 보면은 결국은 여기를 월세나 전세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도 없어지면서 폐가가 되지 않을까. 이게 흉물처럼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 아무도 안 사는 빈 아파트, 슬럼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도시 미관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종부세를 6%까지 상향을 했어요. 종부세를 6%까지 상향을 해서 주택 보유액이 큰 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상향이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이제 공제 한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게 거의 뭐 혜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이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 미니 아파트가 인기를 끌지 않을까 보는 거죠. 딱 필요한 공간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미니멀리즘.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지 않을까. 방 2개, 방 1개 아파트들은 취득세도 낮을 거고요. 종부세도 낮으니까 인기를 좀 끌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안 그래도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1, 2인이 사는 미니 아파트가 많이 유행할 것 같고, 대형 아파트들은 점점 인기를 좀 잃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더 암울해요. 이거 뭐냐면, 이거는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이제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면 집을 사는 걸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냥 인생을 즐기는 문화로 바뀌어요. 실리콘밸리를 보면은 캠핑카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뭐 현대에서 나온 캠핑카 보니까 4천만 원대더라고요. 차라리 캠핑카를 집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살면서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냥 아니면 여기서 디지털 노마드도 생활하고 하는 뭐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집값이 오를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모습 자체가 이게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실리콘밸리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뭐 캠핑카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노숙 텐트 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캠핑카나 뭐 이런 것들은 여행 가서 내가 어쩌다 한번 즐기기 위한 거지. 정말 집을 못 사서 억지로 나와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게 마무리를 짓게요. 세금은 집의 유형을 바꿉니다. 다 괜찮은데 마지막에 말했던 대로 젊은이들이 타이에 의해서 집이 아닌 캠핑카에서 숙직하는 모습을 보는 일까지는 없었으면 합니다. 예, 최대한 좀 좋은 정책들이 더 나오고 집값이 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그래도 무주택자들이 집을 하나씩은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1년 안에 팔고 빠져나올 기회를 줬는데 좀 어느 정도 절충안이 좀 더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인문학 재테크를 마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